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N 건대센터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특수구문이라는 챕터로 들어왔고요. 두 가지 유닛을 좀 묶어서 꼭 필요한 것만 좀 찍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리고 그것의 관용 표현까지 같이 유닛 17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원급 비교 구문인데요. 일단 as 보통 세트 맞추는 문제로 출제될 때도 있어서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as가 앞에 있으니까 나도 as를 한번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풀 때가 많은 문제고요. 동등하다는 걸 나타내는 비교 구문이 말 그대로 뭐뭐만큼 똑같이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요 사이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보수공사 프로젝트는 was just as urgent as our new building plan. 우리의 그 새로운 건축 계획만큼이나 정말 똑같이 긴급하다. 그러니까 요것도 긴급하지만 이 보수공사 프로젝트도 동등하게 긴급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as thin as paper 하면 종이만큼이나 얇다. 이런 식으로 동등함을 표현하고요. 절대 비교급, 최상급은 들어가면 안 된다. So we travel as cheaply as possible. 보통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싸게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s 사이에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는데 명사는 단독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이렇게 수량 표현, many, few 복수 명사, 그리고 much, little 불가산 명사 이렇게 수량 표현과 같이 덩어리째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해석은 여전히 동등한 겁니다. 뭐만큼이나 적은, 많은, 뭐만큼이나 적은. 근데 가산, 불가산은 좀 구별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요시코라는 회사가 소개할 거래요. As many products as they did last year. 그들이 작년에 했던 것만큼 똑같이 많은 상품들. 그러니까 작년만큼 같은 개수의 상품들을 소개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불가산일 땐 much나 little를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됐죠. 원급의 품사 판단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as만 보면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요 as가 없었을 때로 사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as, 그리고 뒤에 비교 대상까지도 원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 앞에 이렇게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원래 있었겠죠. 그 형용사를 기준으로 as가 나중에 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삭제하고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가 맞다. 또는 반대로 이번에 여기 문장이 끝났어. 수동태니까 목적어도 필요 없고 문장이 끝났다. 그럼 원래 여긴 부사가 먼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as를 다 빼고 선택을 하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체크 풀어볼까요? 1번에 as possible 나왔죠. 그럼 요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 둘은 어떻게 이제 판단한다고요? as possible을 삭제하고 그죠? 앞에 보니까 BPP에서 문장이 끝났죠. 수동태니까 문장이 끝. 그럼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로 우리는 부사를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D번 쪽이 맞겠다죠. 자, 두 번째 공식 비교급 가보겠습니다. 비교급은 이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이제 비교급으로 변형해서 많이 출제되고요. 뒤에 than과 함께 세트로 많이 쓰이죠. 뭐뭐보다 더하다 또는 열등 비교 덜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하를 붙여서 짧은 단어는 표현하고요. 지하철은 더 빠르다. 뭐보다? private vehicle, 자가용보다 더 빠르다 이거죠. 이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 동안에는 더 빠릅니다. 비교할 때 쓰고요. 이제 이음절 이상 긴 단어일 땐 앞에 more를 붙이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을 만한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 비교 대상을 than 이하에 줄 수가 있다. 그죠? less를 붙이면 이제 열등 비교가 되는 거죠. 좀 덜하다 할 때는 less를 붙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 나온 몇몇 신차들은 좀 덜 비싸요. 중고 차들보다 덜 비쌉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요게 2번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인데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들이 일부 좀 정해져 있어요. 더는 덜인데 또는 덜은 덜인데 훨씬 더, 훨씬 덜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제일 잘 출제되는 게 much, 그리고 even, far 정도 알아두시고요. 요런 부사들이 있죠. 상당히, 충분히, 두드러지게 요런 부사들은 사실 얘네는 원급도 강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급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얘네는 이제 비교급을 전용으로 강조하는 그런 부사들인 거예요. 특히 much는 절대 뒤에 원급 형용사나 원급 부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much가 잘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급이 나와 있을 때 앞에 부사를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를 보기 위해서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비교급도 형용사를 넣을지 부사를 넣을지 품사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more를 그때는 삭제하고 원래 문장에 어떤 품사가 있었을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ore 뒤에 꼭 어떤 품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more는 빼고 선택을 해야 된다. 역시 비동사 뒤니까 원래 형용사가 먼저 있었겠죠. 그럴 땐 more 뒤에 형용사를 넣어주고 이게 마치 하나의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more를 삭제한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more 뒤에 뭐다 정해진 게 아니라 얘를 삭제하면 문장이 원래 앞에서 끝났단 말이죠. 지금 문장이 완벽히 끝났을 때 뒤에는 부사가 원래 있었을 거다 해서 이렇게 부사를 넣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원급도 그렇고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은 품사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판단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비교급은 보통 앞에 덜을 붙여서 쓰지는 않는데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겁니다. 수거로 쓰는 표현들인데 더 비교급, 콤마, 그리고 또 뒤에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뭐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하게 되다. 이렇게 관용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the more money a company makes, 더 많은 돈을 회사가 벌면 벌수록 the more taxes the city collects, 더 많은 세금을 도시는 걷어들이게 된다. 이럴 때 쓰고요. 또는 둘 중에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앞에 더 비교급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더한 것 또는 더 뭐뭐하다 이럴 때 표현을 할 수가 있다죠. The simpler of the two model. 두 모델들 중에 더 단순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역시 비교급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이런 건 사실 굉장히 1초짜리 문제예요. 뒤에 then이 먼저 기다리고 있을 때는 우린 then은 비교급 문장에만 쓸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답은 C번으로만 갈 수가 있겠죠. 3번은 앞에 more 있죠. 이럴 땐 이게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more를 삭제하자 그랬죠. 원래 어떤 품사가 문장에 있었을 것인가. 봤더니 앞에 비동사가 있었고 뒤에는 원래 형용사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답은 D번 쪽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최상급을 가볼 건데요. 최상급은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개, 세 개 이상 또는 세 명 이상 중에 최고인 것을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일단 최상급은 앞에 더나 소유격을 붙여서 정확한 범위 한정을 해줘야 됩니다. 최고라는 말은 또 함부로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고인 것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고요. 보시면 앞에 더가 붙었죠? 더 highest quality products에서 더를 꼭 붙여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가장 높은 퀄리티의 제품들이다 이렇게요. 또는 더 대신 소유격을 붙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출판된 이렇게요. 이것도 범위 한정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죠? 가장 널리 출판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꼭 1등만이 최고인 건 아니야. 뭐 2등, 3등도 최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서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지상 중에 몇 번째로 최고인지 표현할 때는 서수를 쓴다. 그래서 코랄이랑 회사는 the second largest manufacturer 하면 두 번째로 가장 큰 제조업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는 서수 뒤에는 그냥 원급 쓰시면 안 돼요. large 말고 비교급도 안 되겠죠. larger 말고 서수 뒤엔 최상급을 써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급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일단 앞에 정관사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정확하게 최상급을 쓸 수 있는 단서가 좀 필요해요. 집단이나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집단 안에서 최고인지 범위 한정을 해줘야 되고요. 또는 현재 완료 시제 같은 이 범위 한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일부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같이 볼까요? 그래서 오브나 어몽이 많이 쓰입니다. 뭐뭐 사이에서, 뭐뭐 중에서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는 전치사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최상급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랩탑들 중에서니까 여기에 그냥 fast 말고 fastest를 써주셔야 어울리겠죠. 가장 빠르다. 그냥 빠른 게 아니고 가장 빠르다. 그래서 여기에 최상급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인 장소도 잘 나옵니다. 아까 우리 미국에서 해서 범위 또 한정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시드니에서 이렇게 범위 한정이 나와 있으면 최상급을 넣을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레스토랑이다. 답이 되겠죠. 현재 완료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참석했던 것들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었다. 이 워크샵이. 이렇게 현재 완료의 표현이 있을 때도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에 one이나 some과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건데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일부다. 이럴 때는 앞에 one이나 some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죠.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 가장 인기 있는 그 관광지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to date 하면 지금까지란 뜻으로 얘도 범위 한정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인 거죠. 지금까지의. 그래서 최상급을 쓸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최상급도 아주 단연 최고다, 아주 최고다 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2부는 비교급도 강조할 수 있는 애였고요. 최상급도 강조할 수가 있고요. by far도 단연, 단연코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ever는 역대란 뜻이 있어서 야, 역대 최고다 이렇게 최상급 뒤에 들어가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냥 더 머스트만 써도 돼요. 근데 이거 강조하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단연 가장 인상적이다 이렇게. 또는 ever가 들어가서 야 역대 가장 파워풀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최상급도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1번에 앞에 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좀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보통 우리 관사가 뜨면 마지막에 마무리 명사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 뒤에 또 수식어고 다 날라가니까 원래는 여기에 명사 자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복에 명사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더는 꼭 명사를 놔줘야 되는 그 일반적인 더가 아니라 최상급의 범위 한정을 위해서 꼭 붙여줘야 했던 그 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지금 더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에 명사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일단 최상급의 더야. 반드시 이런 형용사의 최상급, 부사의 최상급을 답의 후보로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품사를 결정하시는 건데요. 봤더니 앞에 비동사가 있었죠? 원래 여기는 문장에 보어 자리, 즉 형용사가 있었을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이 되어도 형용사 최상급으로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복에 명사가 있으면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워. 명사냐, 요 최상급이냐 해서 해석도 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명사가 아예 없었으니까 최상급으로 갈 수가 있었다. 그죠? 2번도 좀 어렵습니다. 2번도 앞에 더가 있어서 일단 최상급이 후보는 되지만 사실 더 뒤에는 그냥 원급도 가능은 해요. 일단 품사부터 확인해 볼까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였고 일단은 형용사는 2개가 있었네요. 그죠? 복에 만약 원급 형용사가 있었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요. 이건 좀 괜찮죠. 비교급은 원래는 더를 안 쓴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더 비교급, 콤마 더 비교급 이런 수거 또는 둘 중에 더 뭐뭐한 것 이럴 때는 더 비교급을 쓰는데요. 지금은 앞에 여러 개, 3개 이상의 여러 개의 제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비교급은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3개 이상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저렴한 그래서 답은 A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최상급은 아까 단서들 정리했던 거 그거 위주로 정리 한 번 더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관용 표현들까지 정리해 볼게요. 일단 same as에서도 있지만 same as도 뭐뭐와 동일한 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고 no sooner than 하면 뭐뭐 이후에 no later than 마감 기한을 나타낼 때 쓰죠. 늦어도 언제까지. 그리고 no longer는 부사처럼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뭐뭐 않다. 그래서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 rather than은 뭐뭐보다는 해서 우리가 상관 접속사로도 봤었고요. 이렇게 비교 표현으로 관용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런 표현이에요. than 뒤에 잘 나오는 표현으로 than expected, than anticipated 이런 표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뭐뭐한 이럴 때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관용 표현 봤고요. 오늘 이 테스트로 우리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한번 문제 복습해 볼게요. 1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 항상 품사 자리부터 밝히시는 게 좋죠. 앞에 소유격이 있고 뒤에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명사를 한 번 더 꾸며줄 형용사 자리인 거죠. 근데 보기에 사실은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교급, 최상급을 물어보고자 한 문제가 아니라요. 품사 자리를 정확히 밝히시면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답은 A번만 되는 거죠. 항상 품사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자리 먼저 확인해야 된다. D번은 동사입니다. enlarge는 확장하다라는 동사고요.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아까 우리 as 사이에는 단독으로 품사가 들어갈 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봤더니 보기에 둘 다 있는 거죠. 그럴 때는 as를 다 삭제하고 원래 문장에 어떤 품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겠죠? 봤더니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죠? 완벽히 문장이 끝났으면 우린 맨 끝에 부사가 원래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D번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자, 9번 문제. 이거는 more를 강조할 수 있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를 바로 정답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much more이 되겠죠. 그죠? much는 원급 말고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였다. 그죠?
자, 11번인데요. 이것도 좀 괜찮은 문제. 뒤에 than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바로 비교급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than이 단독으로 쓸 리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겠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특수구문에서 가정법과 도치 유닛도 같이 묶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법의 3가지 세트, 좀 더 확장해서 4가지로 같이 볼 거고요. 가정법의 도치와 그리고 기타 도치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 특수구문 부분 정리해 볼게요. 자, 가정법은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일을 가정하는 또는 지금의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그런 상상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가정법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가정법 미래와 가정법 현재는 사실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거의 실현 가능성이 낮을 때, 희박할 때 또는 정중하게 표현할 때 이럴 때는 가정법 미래를 쓰고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그럴 때는 가정법 현재를 쓰고요. 그래서 사실 주절에 이렇게 미래 시제가 있는 것은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명령문들은 미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하는 건데 if절의 형태가 좀 다르죠. 이렇게 if절에 특별히 should를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을 때 또는 정중한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if절 안에 있는 should는 그 의무조동사로 직역하시면 안 돼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should가 들어가서 아, 좀 희박하다 내지는 정중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들어갔구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미래일을 가정할 때 if절에 그냥 현재 시제로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상황일 때 쓰는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가지로 이렇게 미래일을 가정할 때를 봤고요. 자, 그다음 가정법 과거.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을 반대로 그냥 가정해 보는 거. 이미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되는 거죠. if절에 과거 시제를 쓰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그러니까 will의 과거 would, 또 should 또는 could 이런 것들을 써서 현재의 일을 가정하게 됩니다. So if Louis notified us earlier, 만약 루이스 씨가 우리에게 좀 더 일찍 알려준다면 we would have enough time.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준비할. 즉 지금 실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아쉬워서 가정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빈칸을 뚫고 낼 거기 때문에 파5에서는 if절에 should가 있으면 주절에 미래 시제로, if절에 현재가 있으면 주절에 미래 시제로, if절에 과거가 있으면 나는 조동사의 과거 시제로 이렇게 매칭하듯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정법인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상상을 하는 그런 가정법이겠죠. 그럴 땐 if절에 had pp 과거 완료를 쓰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완료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또는 could have pp 이렇게 세 덩이로 길게 조동사 형태를 넣어주셔야 돼요. So if you have taken the earlier flight, 우리가 과거에 좀 더 빠른 비행편을 탔었더라면, 그러니까 과거에 안 탄 거죠. 근데 탔었더라면, we would have gotten to the convention site on time. 그죠? 그래서 get to 하면 도착하다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제 시간에 우리가 그 컨벤션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바로 세트 맞출 문제니까 같이 풀어볼까요? 체크한 문제. 1번에 if절이 나왔고요. if절에 과거 완료 시제가 있었죠. 그 즉시 우리는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 완료 시제로 넣어줄 필요가 있고요. 보기에서 답의 후보가 would have pp, 얘도 would have pp죠. 이렇게 조동사 과거 완료가 2개가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태 차이로 풀어주셔야 되는데 have pp로 끝나는 건 그냥 능동태로 보셔야 되고 bpp로 끝나는 건 수동태로 봐야겠죠. 우리 동사 유닛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능동, 수동은 목적어 유무로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근데 봤더니 투부정사가 있었는데 이 offer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이땐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안하다 정도로 해석해서 offer t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 그럼 얘 입장에서 목적어 뒤에 있는 거니까 그냥 능동태인 답은 A번 쪽이 되겠다. 그죠? 물론 이게 목적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때는 살짝 해석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회사가 제안을 하는 존재로 보이므로 A번 쪽이 맞겠죠. 그죠? 자, 가정법의 세트 지금 4가지를 봤는데 이 가정법을 또 도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구문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구조예요. 여기 should가 있고 희박한 미래고 뒤에는 will이 있고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거죠. 이럴 때 그냥 써도 되지만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좀 짧게 줄여보고자 할 때 if를 생략하고 그 대신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이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요. 이렇게 동사 내려오고 주어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걸 우린 도치라 그러는 거예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걸 도치라 하는데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몇몇 경우들이 정해져 있는 건데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고 뒤에 문장은 도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뒤에 남은 건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 should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맨 앞에 나올 때 있어요. 이게 의문문도 아닌데 should가 맨 앞에 있다면 아 이건 if절이었구나. 해석은 그냥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법처럼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마찬가지 우리 아까 봤던 그 세트들을 그냥 도치만 한 거예요. if절에서 if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해서 were Mr. Bush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게 된다. 그죠? 특히 if절에 우리는 was 말고 were를 쓰거든요. 비동사의 과거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were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과정법 과거 완료도 원래 had pp가 있었던 건데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도치 하다 보니까 had we used 이런 식으로 had가 문두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주절은 그대로입니다. 조동사의 과거 완료, 뭐 would have pp, might have pp 넣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올 수 있는 should 콤마 있을 거예요. were 그리고 had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땐 좀 더 수월하죠. 그죠? should, were, had. 바로 풀어볼까요? 1번. 봤더니 지금 굉장히 좀 구조가 어려운 구조인데요. 일단은 보기에 접속사도 있었어요. while도 있고 그러니까 구조를 좀 봐야겠죠. 근데 봤더니 뒤에 절이라고 하고 싶긴 한데 이상한 게 비동사를 그냥 be라고 쓴 거예요. 우린 일반적인 문장에선 be는 변형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is, was 이렇게. 왜 be지? 그럴 때 생각을 해야죠. 아, 원래 여기가 if절이 있었고 if additional step should be 이렇게 가정법이었겠구나. 근데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도치하다 보니까 지금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온 그런 구조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확실히 원형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 가정법의 도치를 예상해서 풀어줘야 되는 좀 고난도 문제가 되겠고요. 자, 3번인데 3번은 봤더니 또 보기에 whether도 있고 하니까 접속사 자리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 주어 동사로 봐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뭐 제대로 뭐 과거 형태의 동사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D번 쪽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whether는 만약 여기 들어가면 이제 부사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whether는 부사절일 땐 반드시 뒤에 or나 or not이 있어줘야 돼요. 오케이? whether가 명사절일 땐 or나 or not은 옵션이지만 부사절로 쓰이려고 한다면 or나 or not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럴 때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원래 if절이었나 보다. if절도 부사절로 쓰니까 if절이었고 여기가 had received였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생략하고 도치된 구조로 답을 A번 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 whether가 보기 없이 없고 더 다른 예를 들어 어려운 부사접사로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부사접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럴 땐 사실 주절에 이 would pp라는 우리가 가정법이 나왔을 때 주절에 쓸 수 있는 이런 전용 조동사의 형태를 보신다면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자, 근데 도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진 거죠. 가정법에서 하는 도치는 방금 if를 생략하고 하는 도치인데 또 다른 도치하는 경우는 없는지 토익에 나오는 것들로 교재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어가 문두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를 기준으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인데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원래는 추천서가 동봉돼 있다라는 문장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비동사를 기준으로 이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어였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enclosed 하고 is a reference letter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직역하시면 그냥 의역하시면 동봉된 것은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이제 추천서가 동봉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보통 part 6에 많이 출제되고요. 요 맨 앞에 주어 자리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pp 형태로 enclosed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비슷한 어휘죠. 어태치도 역시 보통 편집을 해서 이 첨부문서나 동봉문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어가 문두에 올 때도 도치가 일어나요. 이렇게. never 같은 아이가 그냥 문장 중간에 있을 땐 괜찮은데 얘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맨 앞에 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한번 영어에선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봤더니 뒤에 we have를 이제 have we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내려오더라. 셀덤도 부정어죠. 거의 뭐뭐 않다.
좀처럼 뭐뭐 안 한다라는 부사인데요. 이런 부정어도 앞으로 튀어나오면 남은 주어 동사는 이렇게 도치가 돼서 따라오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도치인데요. only가 이끄는 구나 절이 앞으로 강조됐을 때 그럴 때도 도치가 되는데요. only rarely라는 only 플러스 부사입니다.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럴 땐 뒤에 마치 의문문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우리 일반 동사를 도치할 때는 두 동사로 도치를 하죠. do, does, did로 수나 시제에 맞게 도치를 하고 뒤에는 반드시 원형을 넣어주셔야 돼요. 초기화에서 앞에 do나 does나 did가 나왔을 때는 뒤에는 원형으로 넣어주시는 것도 출제가 되죠. 또는 only가 전명구와 함께 이렇게 앞으로 강조됐을 때 그때도 문장은 이렇게 도치가 돼요. 원래는 you can get이었겠죠. 그거를 can you g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only는 단독으로 앞으로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사나 전명구나 또는 부사절과 같이 이렇게 같이 문두로 튀어나왔을 때 여기까지죠. 이렇게 그죠? 강조됐을 때 그때 문장이 도치가 되는 겁니다. 역시 주어 동사가 순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부정어가 앞으로 강조된 경우 그리고 only와 특정한 구와 절이 같이 문두로 튀어나왔을 경우 자, 그 다음 so, nor, neither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두에 왔을 때도 도치가 되는데요. 보통 이건 이제 회화에서 우리 많이 쓰던 표현인데 토익에서도 출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so가 문두로 튀어나오면서 뒤에가 이렇게 도치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동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o did the rest of the staff 하면 나머지 직원들도 그랬다. 이렇게 뭐뭐도 그래. 앞에 긍정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쓰고요. neither도 마찬가지. neither도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뒤에 도치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부정문이 나올 거예요. 러턴 씨는 원하지 않았다. 정근 가는 거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튜어트 씨도 그랬다라는 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는 뭐뭐도 아니다. 얘도 원하지 않고 얘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특수한 구문 도치까지 마무리했고요. 같이 챕터에서 풀어볼까요? 체크업. 1번인데요. 봤더니 have가 먼저 나왔죠. 그럼 주어를 내가 넣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마땅히 보기에 주어로 들어갈 만한 명사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땐 도치가 됐구나. 요게 주어구나. 뒤에 market conditions가 주어고 have been이 원래 딱 붙어있는 동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럼 뭐가 문두로 이렇게 튀어나왔길래 도치가 됐냐 이건데요. 보기에서 부정어인 것으로 답은 셀덤만이 도치를 유발할 수 있는 애였죠. 3번 우리 방금 본 건데요. 이렇게 뒤에 누가 봐도 이거는 동사 주어로 지금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치를 유발할 수 있는 애로서 보기에서 리더로 가주셔야겠다. 그죠? 자, 오늘 특수구문을 또 ETS 테스트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4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기에 또 접속사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뭔가 뒤에 절인 것 같긴 해요. You experience, 그죠? 근데 중간에 콤마가 있으니까 여긴 접속사가 들어가더라도 부사조 접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what은 우리가 명사조 접사로만 쓰기 때문에 절대 이 콤마와 함께 이게 날아가는 수식절로 쓸 수가 없죠. 근데 보기에 딱히 부사조 접사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땐 원래 if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if 절이었을 건데 이렇게 미래를 가정하는 if절로 원래 should가 뒤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if를 생략하면서 도치가 됐다라고 가정하면서 답을 B번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should가 마치 접속사처럼 절을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쓰이는 모습이죠. 자, 6번인데요. 봤더니 요거는 도치를 유발한 문제죠. 역시 only가 이렇게 after the city built a new stadium까지 부사절과 함께 문두로 강조됐을 때 그때 문장은 또 도치가 되죠. 근데 이미 도치를 시작했네요. did로 대신 받았고 주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동사든 어쨌든 앞에 두 동사로 대신 받았을 땐 반드시 뒤에 원형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답은 A번 쪽이 맞겠죠. 자, 14번 요거는 가정법으로 보셔야 돼요. 보기에 벌써 would, have, pp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등장하면 가정법을 예상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if절이 없는 거예요. if절이 있어야 주절에 넣을 수가 있는데 봤더니 had가 있죠. 그래서 had the merger with Stars and Enterprises succeeded를 요게 원래 if절이었는데 if를 생략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가정법 그럼 과거 완료네요. had pp가 있었던 거니까 주절에 would pp로 정답이 되는 거죠. 보기에서 조금 예상을 하셔야 풀기 수월한 문제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특수구문 챕터였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유닛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